국민의당의 그 제보 조작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연이어 강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간접 정범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두 가지가 또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 제가 사실 여기 출연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진짜 나올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왜요? 참 이게 곤혹스러운 지금 질문이십니다. 그래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툭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툭 터놓고 다 얘기하면 이게 지금 정말 참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예. 이게 이제 어쨌든 국민의당은 야당이긴 합니다만 저희들과 한솥밥 먹던 처지고 예. 또 거기에 관계했던 우리 박지원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의원님들 전부 다 동료였고 예. 또 정책의 어떤 그 지향점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는 확실히 다르고 저희 당에 유사한 정강 정책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있고 원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국회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예. 대표적으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저와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를 지금 할 정도의 그런 건데요. 예. 다만 예. 지금 추미애 대표께서 저는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게 거들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당의 대표는 당이 곧 국회는 아닙니다. 당이 국가기관도 아니지요. 그렇죠. 그죠? 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연결하는 그렇죠. 언제나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죠. 기구이죠. 예. 그래서 당에는 당원이 있고요. 예. 당원이 아니더라도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국회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원내 교섭단체 간의 어떤 주거니 받거니의 협상. 예.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죠. 그건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대표의 지향과 원내대표의 지향이 가능한 한 일치시켜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것이 언제나 같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소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지난 대통령 선거 치러지긴 5월 9일 나흘 전에 있었던 이 5월 5일에 이 증거 조작. 그렇죠. 이 녹취록을 조작해서 했던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아마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뿐더러 본인은 이걸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부터. 먼저 이쪽에서 저희들이 고발했죠. 먼저 고발하니까 제가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맞고발 당한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이 사안을 너무 잘 압니다. 예. 왜 저희들이 5월 5일 날 김성호 부단장인가 그분이 이제 발표를 한 걸 제가 보고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보여서 이 부분은 왜곡돼 있다. 허위사실이다라는 강력한 의심을 저희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발하신 거죠. 바로 고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발을 잘못하면 무고로 대치기 당합니다. 예. 제가 더군다나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5월 5일 날 한 것을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충성심으로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내지르는 거. 이거 가짜야.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야라고 무조건 고발했다가는 되치기 당하죠. 되치기 당합니다. 무고죄로. 예. 예. 다만 당대표는 추미애 대표님이기 때문에 예. 추미애 대표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물론 저만이 검토한 게 아니라 저희 선대위의 법률지원단에 많은 변호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그거를 보고 녹취록을 보고 여러 내용들 종합했을 때 가장 첫째 의문이 파슨스 동료라고 했습니다. 네. 학교는 동기니 동문이 동창이니 동기 동문 동창이라는 말이 있어도 동료라고 안 하죠. 동료라고는 없습니다. 예, 이건 직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조작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예.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본인도 무고죄로 고발까지 당했으니 못 참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이 나왔다. 이거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알겠습니다. 증거 조작을 해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할 만한 얘기 한 거다. 이제 그 표현까지 들었고요. 네.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이 간접 정범의 법리 이건 무슨 뜻이에요? 추미애 대표님 제가 오늘 보니까 역시 참 판사 출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탁 말씀하시는데 제 건너 바로 옆에 계셨는데
제가 아이고 미필적 고의 저 말씀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사실을 주장했을 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 때 그 결정을 한 사람의 심리 상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형사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과실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질르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래서 용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인. 그 사실이 의심되지만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가. 그걸 용인이라고. 그 심리 상태를 용인이라고 씁니다. 형법에서. 그것이 미필적 고의가 그것이 된다. 미필적 고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용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뿔이 많이 나 있구나. 근데 왜 그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셨어요? 당대표는 말 그대로 이제 당무와 어떤 그 정치적 어떤 당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있는데 이것이 조작된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상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까지는 좋았는데 법률적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일종의 집권당 대표가 검찰한테 압박한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뭐 정관영 선생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살짝 우려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웃고서. 그런데 박범계 의원도 최고위원 신분으로 간접정범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제가 간접정범 법리 쓴 건 아마 최고위원 되기 하루 전인가. 의원 자격으로. 저도 마찬가지죠. 추미애 대표님과 마찬가지인데 저도 국회의원이기 전에 법률가 판사 출신이니까 결국은 제 버릇을 못 고치는 거죠. 제가 이제 해먹던 버릇이 있는 거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간접정범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그 5월 5일 날 국민의당이 그 발표를 하고 나서 5월 9일까지 전국의 모든 방송과 신문과 모든 매체 심지어 모든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유세차의 선거 장소 때마다 이걸 그대로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작된 증거를. 대대적으로 했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패널들, 모든 토론자들, 모든 유세원들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증거가 조작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진실이라고 믿고 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처벌되지 않죠. 고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작된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준서 씨도 알고 있어 개연성이 높아지는 지금 상태로 가고 있죠. 그건 아직 명확치는 않아요.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5월 5일 이후에 물증 내놔라, 증거 내놔라 할 때 이유미는 그런 거 없다. 이거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당이 망가진다. 국민의당 폭망한다. 이런 거 찾지 마라. 정말 괴롭다. 자, 이거는 이유미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유미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본인이 제보해서 이것이 진실인 양 나간 5월 5일 이후에 5월 9일까지 늦어도 그때까지는 이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알릴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고 전국에 떠드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그 의무, 진실한 것을 밝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본인이 알겠습니다. 직접 조작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이유미는 뭐 간접이 아니라 직접 이미 이제 그 전에 직접 이것이 조작됐다는 것을 혹시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로군요. 그거랑 아까 말한 미필적 고의랑은 조금 다른 법률이군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겁니다. 뭐가 적용되는 게 옳은지는 아니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적용되는 거죠. 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다 그것이 합쳐져야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좀 어렵죠? 뭐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적 처벌 언급한 거, 박범계 의원, 물론 최고위원 되기 하루 전 의원 신분으로 간접정범의 법리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한 거, 이건 절대 검찰을 향한 압박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법률 전문가로서 국회의원이긴 이전에 법률 전문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지금 지도부가 알았냐 몰랐냐 책임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어찌됐든 그게 일개 당원이라면 그분이 어쨌든 이것은 공당의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됐고 한 4, 5일간 정말 써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오늘 박범계 의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왜 불편한지 정치적 상황까지 우리 청취자들께서 다
소상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있고, 원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국회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예. 대표적으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저와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를 지금 할 정도의 그런 건데요. 예. 다만, 예. 지금 추미애 대표께서 저는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게 거들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당의 대표는 당이 곧 국회는 아닙니다. 당이 국가기관도 아니지요. 그렇죠. 국민의당의 그 제보 조작 반분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연이어 강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간접 정범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두 가지가 또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 제가 사실 여기 출연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진짜 나올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왜요? 참 이게 곤혹스러운 지금 질문이십니다. 그래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툭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툭 터놓고 다 얘기하면 이게 지금 정말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예. 이게 이제 어쨌든 국민의당은 야당이긴 합니다만 저희들과 한솥밥 먹던 처지고 예. 또 거기에 관계했던 우리 박지원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의원님들 전부 다 동료였고 예. 또 정책의 어떤 그 지향점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는 확실히 다르고 저희 당에 유사한 정강 정책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연결하는 그렇죠. 언제나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죠. 기구이죠. 예. 그래서 당에는 당원이 있고요. 예. 당원이 아니더라도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국회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원내 교섭단체 간의 어떤 주거니 받거니의 협상. 예.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죠. 그건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대표의 지향과 원내대표의 지향이 가능한 한 일치시켜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것이 언제나 같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소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지난 대통령 선거 치러지긴 5월 9일 나흘 전에 있었던 이 5월 5일에 이 증거 조작. 그렇죠. 이 녹취록을 조작해서 했던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아마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뿐더러 본인은 이걸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부터. 먼저 이쪽에서 저희들이 고발했죠. 먼저 고발하니까 제가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맞고발 당한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이 사안을 너무 잘